남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여자의 거절 신호 5가지. 답장은 계속 오는데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다음에 밥 먹자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직접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친절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평범한 말과 행동도 호감의 신호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자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거절의 뜻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호감으로 착각하기 쉬운 여자의 선 긋는 행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행동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할 순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답장은 하는데 대화가 이어지진 않는다.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은 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네, 그렇군요. 크크크.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답장이 왔다는 사실을 보면 상대방도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순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장의 유무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이렇게 물어요.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여자가 그냥 쉬려고요. 다시 남자가 묻죠.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그러면 네, 조금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만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대화의 새로운 주제도 꺼내지 않고 또 답장 간격도 점점 길어집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냥 예의상 답장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호감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끝내기보다 이어갈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질문은 항상 한쪽에서만 하고 대화도 한쪽에서만 살려내야 한다면 그럼 상대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약속을 거절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일정이 있어서 거절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번 주말이 어렵더라도 이번 주는 안 되는데 다음 주는 괜찮아요. 토요일은 어렵고 일요일 저녁은 가능해요. 이렇게 다른 날짜나 시간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봐요. 이번 달은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약속을 계속 미룬다면 실제로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봐요 인데요. 이 말을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저 인사일 수 있습니다.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다시 만나기 위한 행동도 없다면 다음에라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둘만의 만남을 피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부른다. 남자가 용기 내서 한번 말했어요. 이번 주에 둘이 저녁 먹을래요? 했는데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부를까요? 한 번 정도는 여러 사람이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단둘이 있는 상황을 계속 피한다면 이것도 선 긋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데 우리 팀 사람들도 같이 가요. 전시회를 보자고 했는데 친구한테도 물어볼게요. 이런 것처럼 계속 관계를 우리 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이 행동에는 나는 당신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둘만의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는 것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단둘이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연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을 자주 한다. 대화 중에 여자가 이런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혼자가 정말 편해요. 우린 진짜 좋은 친구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애를 할 생각이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나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친구라고 말하는 거겠지? 물론 정말 연애할 여유가 없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유독 특정한 남자 앞에서 자주 나온다면 상대가 관계의 방향을 미리 정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던가 더 잘 맞는 여자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은 강한 거리두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연애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5번째, 개인적인 영역을 열어두지 않는다. 호감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뭐를 했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주말에는 어디를 가는지 조금씩 얘기를 하게 되죠. 반면에 선을 긋고 있을 때는 대화가 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요? 했는데 그냥 집에 있었어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음에 같이 가요. 했는데 기회가 되면요. 질문에는 답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죠. SNS에서는 활발하게 소통을 하지만 개인적인 메시지에는 짧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해 보이지만 둘만 남으면 금방 자리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앉으면 자리를 자연스럽게 옮기거나 가벼운 접촉에도 몸을 뒤로 돌리고 이런 신체적인 거리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장은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 약속을 거절하면서 다른 날짜를 제한하지 않는 것, 둘만의 만남을 피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친구나 동료라는 관계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을 좀처럼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바쁠 수도 있고, 또 원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또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도 나 혼자만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감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가 보내는 거절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호감으로 착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